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 조이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강의는 이제 엑셀 10강의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프죠. 자, 원래 작업표반, 차트반,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인쇄를 하라고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지시사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작업을 못하면 작업표만 완성하면은 실격이에요. 그 두 개를 다 하셔야. 그러니까 작업표를 못하고 차트만 해도 실격이고, 작업표를 하고 차트를 못해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차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개가 나오면 X축이 그러면 자기가 본 시험도 5개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6개가 나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감점사항이 큰 것 같지 않지만 공단에서는 차트 제대로 못 그리면 실격 처리를 하겠다. 차트 범위 제대로 못 잡으면 실격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미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 범위를 잡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혼합형 단일축. 그러니까 X축은 하나고 Y축도 하나인데 막대하고 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차트가 공단에서 제시한 시험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원형 안 하셔도 되고요. 순수한 막대 그래프나 이중축 혼합형도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몰라서 이중축 혼합형 강의도 실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축 혼합형만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건너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정의, 선이나 막대를 이용해서 그래프 수치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능이다.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시험 유형은 신규 작성하는 문제만 나옵니다. 차트를 신규 작성을 하는데 묶은 세로막대형을 그려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변경하는 문제만 나오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변경을 합니까? 처음부터 그리면 되지. 요 그래프를 처음부터 못 그려요. 그래서 삽입에 가시면 세로막대형에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차트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불안하니까 2차원이라고 좀 써줄까요? 이렇게. 자, 시험 대비는 이제 문제 지시사항의 차트 범위를 어디를 쓰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 범위가 꼭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범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시험은요, 전체 범위를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레코드 행이 20개다. 그럼 20개에서 5개만 선택하는 거지 20개를 다 그리는 그래프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 영역을 지정하는 그런 차트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이 어떤 열인지 아울러 X축의 개수, 그러니까 일부니까 이것을 좀 준비를 하고 시험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커말보다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이제 이건 있어요. 차트를 지정한 범위를 하나라도 누락을 했다. 그러면 거의 실격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만큼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다 잡고 삽입에 가서 세로막대형에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나온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보통 Y축 2개, X축 하나. X축은 보통 또 문자예요. 그래서 1, 2월을 그려라. 그러면 영업 1, 2과하고 6, 7과만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제목을 포함해서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떨어져 있다 그러면 2, 3월이라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연속 범위는 시험 안 나오니까 전체의 행은 안 나오고 일부만 그리는 거다. 일반적으로 차트 범위를 지정할 때는 제목을 포함한다. 제목이 병합되어 있는 문제는 뒤에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목을 제외하고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외에는 이제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시면 되고, 삽입 탭의 차트에 2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모양의 차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크시트에 차트가 삽입되고, 단일축 혼합형으로 수정하고 차트 제목이나 가로 세로 축 제목, 데이터 레이블 등의 편집 작업을 또는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저희가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숨은 메뉴가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은 가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것만 쓰니까 수정은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서 하는 거구나. 또 차트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선택하지 않고 또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차트의 크기 조정을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내려서 차트를 크기 조정하려면 여기 귀퉁이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크기 조정을 하는데 Alt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에? 셀 구분선에요. 그래서 차트 크기 조정할 때는 Alt를 누른 채로 크기를 변경해서 셀 구분선에 자석처럼 맞추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인쇄할 때 그때쯤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못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병합이 안 된 상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뭐가 잘못됐죠? 요거. 그러니까 첫 범위를 잡고 컨트롤을 눌러야 되는데 처음부터 겁나서 미리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첫 범위 잡고 컨트롤, 첫 범위 잡고 컨트롤. 항상 요 습관을 들이세요. 첫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눌러야 된다. 미리 누르면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 세로막대. 이렇게 그려져요. 의도한 대로 안 그려지죠? 두 번째,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이 범위가 눈에 띄니까 잘 이제 그 식별을 하는데 이건 식별을 못 하시는 분 많아요. 부서명을 찍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범위를 잡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서명이 2번 잡힌 거예요. 2번. 아시겠어요? 다시 부서명을 찍고 한 번 더 컨트롤 누른 채로 잡아요. 이렇게. 안 그려져요. 이렇게 해도. 아시겠어요? 더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범위를 잡고 컨트롤을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범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이 없을 때 굵게 나와요. 이렇게. 테두리가. 셀 블록 지정한 부분이. 근데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2번 누를 때는 이렇게 가는 선으로 나오니까 그걸 좀 식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실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부서명을 찍고 컨트롤 또 누르고, 아닙니다. 첫 범위 잡고 컨트롤.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 틀리면 꼭 이제 연습을 해서 잘 해결을 하시고, 두 번째, X축, Y축 일부만 잡는 경우인데, X축이 이렇게 영업 1, 2과, 6, 7과인데요. Y축은 이렇게 다 잡아버려요, 또. 그러면 차트가 또 안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왜? 눈에 띄니까. 그죠?
X축은 일부만 포함하고 Y축은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안 그려지더라. 근데 이런 것은 또 안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았죠? 이거 연속이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4번. 뭐 위아래로 잡던지 오른쪽으로 잡던지. 여기는 연속인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차트가 안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속이면 여기도 연속, 여기도 연속. 그림을 왜 눌렀지? 이렇게요. 이 부분만 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합이 없을 때. 근데 이것만 주의하면 안 되고요. 이제 병합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Y축이 보통 숫자고 X축이 문자인데 X축이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합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는 병합을 하더라도 첫 행의 제목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는데 뭐 이거 제외하고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자, 인원수 합계가 들어갔는데 Y축이 이게 범례라고 하거든요. 여기 범례가 Y축이에요. 범례가 계열이라고도 하고 이게 Y축인데 X축이 이상하게 숫자로 변하고 Y축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지긴 합니다만 인공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문자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되면 이걸 자동으로 Y축으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X가 비어 있으니까 일렬번호 1씩 시작해서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X축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데이터가 없죠. 왜 없냐? 이 병합된 건 첫 행만 인식하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걸로 해서 없는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빼고 그리셔야 돼요.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열이라고 제목이 나오면 이걸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X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열 2를 누르고 편집 단추를 누르면 계열 1이 어떤 범위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계열 2를 누르고 편집 단추를 누르게 되면 계열 2가 어떤 범위인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합계라고 계열 이름을 쓰게 되면 범례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제거를 하고 다시 X축 편집이라는 걸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번거롭다는 거죠. 저기 병합이 되어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합까지 이제 X축이 숫자인 경우.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X축이 숫자인 경우가 공단에서 제공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좀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차트가 안 그려진다. 병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죠. 자, 개판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목을 빼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죠? 이제 계열 1, 2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계열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편집을 눌러서 여기 계열 이름이 범례 이름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얘를 조금 치우고 자, 한번 보세요. 데이터 선택 또 아니면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편집 눌러서
꼭 찌르고 보면 아 얘가 2월이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범례 이름을 써도 돼요. 2월 보이시죠? 가서 편집 눌러서 아 얘가 3월 이렇게 하는 것도 뒤에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범례 제목이 병합되어 있으면 제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잡아야겠다. 또 설령 제목을 잡게 되면 아까처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건 이제 의미가 얘도 병합됐으니까 개수가 맞으니까 그려지기는 그려져요.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가 하나가 비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병합이 되어 있는데 병합한 아랫부분은 비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병합을 하면 좌상귀에만 데이터가 있는 걸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제외하고 범위를 차트를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범례 이름 바꾸는 것도 알려드렸죠.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선택 가서 편집 단추 직접 타자를 입력한다. 그렇게요. 그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실습이 있어요. 자, 요 4개 꼭 좀 챙겨 두십시오. 나중에 차트 못 그려서 울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 가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억울하잖아요.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못 그려버리면 허당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X축이 숫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좀 치우고 데이터 선택에 가서 먼저 X축 범위를 등록을 하세요. 이걸 눌러서 편집을 눌러서 그 다음에 계열 1이 뭔지 보겠습니다. 쿡 인원순에 그러면 얘는 지워야겠죠? 제거. 보통 계열 1이 앞에 오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면 아 얘가 합계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죠? 병합이 아무튼 문제예요. 병합. 정렬에서도 병합이 문제고 차트에서도 병합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챙기고 작업을 하세요. 차트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실습에서는 Y축 제목과 차트 제목과 X축 제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제목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냐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X축 제목, 가로축 제목, 여기가 세로축 제목, 차트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명찰 같은 나온 거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일단 그리고 차트 제목은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겹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트 위로 꼭 해주시고 여기다가 긁고 뭐라고 썼죠? 영업 실적표 선택하고 그냥 타자를 치세요. 이렇게 그냥 블록 잡지 말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20으로 해야 되니까 20으로 해주던지 이렇게 홈 탭에 가서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20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제목은 어디에 있냐? 레이아웃의 축 제목에 가서 기본 가로 아래가 X축이고요. 기본 세로가 Y축인데 X축부터 먼저 할까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세로축 제목도 보통 세로가 이쁘니까 세로로 할게요. 세로 제목. 그러면 실적. 왜 이제 가로 세로 하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세로가 이쁘니까 해준 거고 시험에서는 그냥 입력만 하는 거지 세로든지 얘가 이제 90도 회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한번 보세요. 제목 회전. 가로 제목은 이게 가로 제목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회전. 예, 세로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무난하죠, 제일. 예, 이게 차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거든요. 2월 계열이니까 XY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XY축을 바꿀 때는 잘못 그려지면 뭐 바꿔야 되니까 디자인에 가면 행렬 전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XY축을 서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이걸로 해도 되고요. 아마 시험장에서는 잘 그려질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의 2월이니까 2월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 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위치는 지정된 게 없는데요. 이 바깥쪽 끝이 기본값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했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지울 때는 잘못했다 그러면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범례에 이렇게 선을 긋겠다 그러면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에 가서요.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고요. 테두리 선이거든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니까 뭐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라는 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범례 하라는 말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낫겠네요. 예, 이렇게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하나 해서 이걸로 풀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레이블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만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쪽에 하나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찍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계열마다. 이때를 우리가 계열이라고 그래요. 이때 하시면은 모든 계열이 다 나오고요. 뭐 다른 거 다 선택해서 한 번씩 다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찍고 또 한 번 시간차를 두고 찍으면 더블 클릭이 아닙니다. 얘만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요소라 해요. 그래서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블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요소만 나오니까 계열과 요소를 좀 구분해서 요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모르는 거잖아요, 또. 그죠?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까지 요소와 계열 구분하는 거. 자, 이게 계열 한 번 더 찍으면 요소. 아시겠어요? 예, 요거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열도 하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예, 다른 계열도 추가가 되니까 선그래프일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크기를 A42부터 H53에 맞춰라. 그러면 그냥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제 Alt를 누르고 움직이셔야 딱 아다리가 맞고요. 예,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여기도 자석처럼 딱 달라붙고 H53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다른 프로그램하고 지금 오버랩이 돼서 잘 안 되는데 여하튼 Alt를 누르고 크기 조정하는 것을 조금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연습해서 나중에 뭐 튀어나가서 2페이지 작성 인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는 무각선 없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축 제목, 차트 제목, 예, 축 제목과 항목축,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빼먹었네요. 축 제목이 보통
그 제목이라고 하죠. Y축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목축이라고 하면 보통 X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X가 가로, 세로.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가로축 제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세로축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설정 및 2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표시. 2월의 영업이익과만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야 2월의 영업이익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새로 그려서 해보세요. 요걸로. 차트 2번 실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2번 실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병합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서명별로 상반기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범위가 여기가 병합이 돼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못 그리는 거죠. 그럴 때는 제목을 빼고 이렇게 잡으셔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에 가서 계열 1이 편집에서 눌러서 누군지 상반기네요. 상반기인데 2003년 상반기. 자, 이거는 시험에서 범내 이름이 주어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2004년 상반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면 되죠.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잡아버리면 작살나요. 다 잡혀버려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병합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방법을 잘 보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차트 실습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축 혼합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단일축 혼합형을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할까요? 부서명하고 2월, 3월만 이렇게 계열이 하나씩 나오니까 2개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지워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2월, 3월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월을 놔두고 3월을 선그래프로 그려라. 그렇게 나와요. 2월은 묶은 세로 막대, 3월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선그래프로 변경할 계열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범례를 한번 찍고 또 한번 3월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요 계열만 시험 나와요. 딴 거 안 나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표식이 있다고 해서 레이블 값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레이블하고 표식하고는 별도예요. 표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표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그래프에서 이게 혼합형 단일축 또는 단일축 혼합형이니까 이걸 그리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3월을 보내라 그러면 3월 선택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범례 한번 찍고 또 한번 찍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끝. 이렇게요.
이거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못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높아심에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축 혼합형은 단일축 혼합형하고 다른 게 뭐냐면, Y축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혼합형은 막대선이 있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 나올까봐 한번 연습을 시켜보려고 그래도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세로라고 여기가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을 예, 그때 보조축 기본축인데 얘는 선그래프고 얘는 막대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혹시 높아심에서 하는 겁니다. 시험은 안 나왔지만 샘플 문제 공단에서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값 차이가 심해가지고 점유율이 지금 100분율이라서 1도 안 되는 수거든요. 밑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만약에 시험에서 보조축으로 세로막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해라. 그러면 선택을 하고 일단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데이터 계열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으로 보내면 이게 이중축 혼합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 표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바깥쪽 끝에 가고요. 그 다음에 선그래프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찍고 레이블 가면은 이제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값이 오른쪽인데 이게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적당히 가운데로 놓으시든지 아니면 위에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 안 겹치게 하려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잘 보시고 겹치지 않게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금액을 보조축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점유율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거예요. 자, 점유율을 보내려고 하는데 점유율이 선택이 되나요? 밑바닥에 숨어 있어서. 그럴 때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범례 한번 찍고 또 한번 점유율을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하고 선그래프 선택하고 계열서식에 가서 보조축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축 제목은 여기에 4개가 생깁니다. 기본 가로축은 아래쪽이고요. 보조 가로는 위쪽인데 없어요. 이건 기본 세로가 왼쪽, 보조 세로가 오른쪽이니까 세로 제목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본 세로, 보조 세로. 보조가 선, 기본은 막대. 아시겠어요? 요 2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범례도 아래쪽으로 제가 보냈는데 범례 서식을 선택하고 아래쪽 하시면 이제 범례가 아래쪽으로 가는데 범례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시험에 샘플 문제 없습니다만 그냥 한 번씩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또 여기 가서 하셔도 돼요. 범례 가서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걸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 없애는 것은 뭐 여기서 할까요? 그냥 자, 요게 이중축 혼합형이고요. 시험은 이중축 단일축 혼합형이 나오더라. 이중축 단일형이 아니고 혼합형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려보자. 그리고 보조축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계열이 3개가 나와가지고 괜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냥 그림만 인식을 하시고 명칭만 파악을 하세요. 기본 세로 제목, 보조 세로 제목, 기본 세로, 보조 세로. 보조 세로는 선,
기본 세로는 막대. 이렇게 명칭만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괜히 또 그러실까 봐서 또 세 개를 잡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실습 4번입니다. 차트 실습 4번은 이제 실제 공단에서 제공한 문제인데 3회차인가 4회차에 있어요. 4회차. 이렇게 그리래요. 부서별 당일 금액과 지급액의 차트를 그리랍니다. 이렇게. 부서별 당일 금액과 지급액의 차트. 그럼 부서별을 그리라고 하니까 이걸 다 그리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작살나죠.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문제는 별자가 들어가니까 뭘 그려야 되냐? 별로 서머리 요약된 걸 그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하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병합이 돼 있어서 제목을 못 잡아요. 이게 병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X축도 병합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거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맑은 고딕으로 조금 바꿔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1, 2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차트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X축을 가서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범위가 나와 버리니까 직접 타자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D26이죠. F-G65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그 다음에 Y축이 또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계열 이름은 뭐 당일 금액으로 잡던지 아니면 뭐 직접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가서 이 부분 거꾸로 잡아도 되니까 지우시고 차트를 좀 치워놓고 작업을 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우고 하나. 그 다음에 또 편집을 가서 지급액으로 직접 써도 돼요. 쓸까요? 그냥 지급액. 차트 범위는 지우시고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그려서 X가 이 범위가 잡혀버리고 또 이 X를 추가적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병합이 돼서 이 범위만 또 안 잡혀버리니까 타자를 쳐야 되고 아무튼 개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수정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차트로 가려버리면 되니까 시설과 관리과 재무과 써주고요. 부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당일 금액 그 다음에 지급액 이렇게 하고요. 는 하시고 셀 주소를 찍으면 이게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값이 그대로 옵니다.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나머지는 이제 수식처럼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도 는 하고 이렇게 뭐 복사해서 붙여도 상관없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했으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찍고 엔터 이렇게 해서 야매죠.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은 오히려 더 걱정하지 말고 더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저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그 연습을 좀, 저는 어느 정도 엑셀을 좀 쓸 수 있어서 예,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막 지 맘대로 그려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먼저 X부터 잡으려고 했더니 병합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F를 지우고 D로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랬더니 들어갔죠. 이렇게. 왜 안 바뀌었지? 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하나는 지우시고 수정을 해야겠죠? 편집에 가서 예, 당일 금액 이거 안 했어요. 그리고 지정해주고 확인 됐죠? 다시 얘 누르고 편집 하나 한 다음에 지급액인가요? 오케이. 지급액. 아, 또 안 했네. 자, 요거 지우시고 이렇게 예, 확인. 막 지가 행렬이 임의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더라 그 말이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숙달만 되면은 저처럼 차트를 자유자재로 편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숙달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쓰시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 주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렬을 하고 정렬해서 범위가 정해져요. 이렇게 정해지던지 요거는 이렇게 좀 밑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렇게 뭐 이렇게 잡던지 정렬을 해가지고요. 아시겠어요? 예. 또는 이렇게 바로 잡던지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자가 들어가면 서머리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그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무 부서별로 그리려고 하면 요거 작살나는 거예요. 요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